국민의힘 본경선이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. 한창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데 모바일 당원 투표 기준 투표율이 54.49%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이준석 돌풍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지난 6.11 전당대회 때도 투표율이 45% 선에 그쳤는데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거죠. 그런데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예측하긴 더 어려워졌습니다. 후보들은 저마다 나에게 유리하다 하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. 홍준표 의원은 2030의 지지를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060의 지지세를 얻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손익계산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. 보통 모바일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에 나섰다고 해석해왔습니다. 아무래도 젊은 층이 기성세대보다 모바일 투표에 친숙하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엔 6.11 전당대회 이후 적극적인 젊은 당원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이들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. 2030 투표율이 높은 게 맞다면 가장 유리할 걸로 꼽히는 주자는 홍준표 의원입니다. 지난 1일 발표된 KSOI TBS 조사를 볼까요? 차기 대선 후보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20대의 45.5%, 30대의 58.0%가 홍 의원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. 반면 윤 전 총장은 같은 연령층에서 18.1%, 16.1%에 그쳤습니다. 대신 60세 이상에서 55.0%를 기록했습니다. 다만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의 전체 투표율만 공개하고 세대나 지역 변수 같은 세부 통계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 2030 투표율이 어느 정도인지, 60세 이상은 얼마나 투표에 나섰는지 지금으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. 또 아무리 2030 당원 비중이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 분포는 고령층이 대다수입니다. 지난 10월 기준 당원 명부를 비교해보면 2030은 10만여 명인데 5060은 31만여 명입니다. 무려 3배의 차이죠. 5060의 투표율이 더 높다면 홍 의원보다 윤 전 총장에 유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이렇게 당원 투표 결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절반이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는 어떨까요?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100%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지난주 전화면접으로 조사된 결과는 총 3개였는데요. 3개 모두에서 홍 의원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.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선 홍 의원이 42.1%로 33.0%를 기록한 윤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바뀐 9.1%포인트로 따돌렸습니다.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6.1%포인트 격차고 MBS 조사에선 5%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. 이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에선 홍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워낙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 누구도 함부로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과연 11월 5일 최종적으로 웃게 될 사람은 누굴까요?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